안녕하세요. 건축가로서 도시를 어떻게 읽는지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글 검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들 네이버를 많이 쓰시는데 연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구글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글을 보시면은 도구에서 크기를 최대로 해서 검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창에서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을 할 때도 파일 타입이나 혹은 큰 따옴표나 제외 같은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좀 더 상세하게 검색을 하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세 검색을 통해서 세로 판형을 검색하거나 혹은 우리가 뭐 파일 타입에서 PNG나 JPEG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들을 설정들을 충분히 이용하셔서 좀 더 세밀하게 원하는 이미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직접 검색창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 검색어를 알고 계시면은 혹은 이렇게 상세 검색에 들어가서 조건에서 뭐 라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 타입 같은 것들을 정하거나 세로나 뭐 판형 같은 것들이나 직접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용권에 대한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들도 상업적인 이용에 대해서라면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시니까 꼭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시고, 이렇게 지금 보면 일주일 이내의 어떤 검색 결과들만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 그 다음에 보여드린 것은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부관 연락선에 대한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지금 검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무 위키에서 부관 연락선, 부산과 시모노세키, 일본의 두 도시를 연결했던 일제시대의 연락선, 항로에 대한 이야기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일본과 한국의 자료를 이제 검색을 해서 제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위키페디아나 여기 보시면은 한국 민속문화 대백과 사전에서도 찾고, 지금은 이제 나무 위키에서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위키피디아에 비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무 위키가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무 위키가 좀 많죠. 그 외에 이제 부산에서 이게 부산 역사문화원에서 만든 그 사이트에도 아무래도 부산 관련된 내용이니까 일부 자료가 남아 있고, 또 몇 곳에 더 이렇게 우리 역사넷 이런 곳에서도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부관 연락선이 일본과 연결하는 거니까 일본의 자료도 있겠죠. 일본어로 된. 그래서 위키페디아에 있는 이 이제 다른 언어 검색을 통해서 이 항목은 보면은 일본과 중국어,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아무래도 많아요. 이 항목을 보셔도. 그래서 일본어를 구글 크롬을 이용하시면 바로 번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이제 한국어로 하면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국어 자료와 일본어 자료를 비교를 하셔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도시건축 지리 관련 서적을 소개를 몇 권을 할게요. 구글 검색은 그렇게 하시고, 이 책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아무래도 서적이 그만큼의 분량으로 하나의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죠. 그리고 꼭 학술서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노블하우스나 예를 들어서 만화책도 있죠. 골든 카무이 같은, 혹은 여기 이제 화이트 시티라고 번역되었던 화이트 데블이라는 책이나 하이라이즈, 이런 문학서도 있습니다. 소설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특히나 여기 이제 미망을 이제 뒤에서 더 소개할 것인데, 일반 문학 작품에서도 배경이 되는 도시 공간을 충실하게 묘사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들만의 세상 같은 미국 기지촌에 대한 이야기, 감염도시나 괴물의 등장 같은 어떤 전염병과 도시의 관계 같은 이야기들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저서들이 있죠. 박완서의 소설가의 미망은
이 미망은 제가 언젠가 어떻게 알게 되었었는데 최순희 횟집의 어떤 개성 한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찾다가 이 책을 알게 되었어요. 박완서 소설가는 개성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분의 소설 미망은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뭐 이런 내용입니다. 민음사에서 출판을 했고 조선 말부터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 전쟁 이후 분단에 이르기까지 개성의 한 중인 출신 상인 전체 뭐 누구의 집안 이야기다. 일대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집안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분들 건축이나 도시 관련된 어떤 논문은 아우릭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해서 무료입니다. 논문들을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논문들을 다루고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같은 경우에는 소개, 그러니까 미리 보기 짧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원문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포인트를 갖다가 자주 여기에 접속을 하면 할수록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뭐냐면은 이 미망을 읽고 미망에서 나타난 개성 한옥의 어떤 특징을 분석하는 그런 논문이에요. 되게 재밌죠, 이게. 그래서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배경을 그냥 흘려 읽지 않고 흘려보지 않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접근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대 연구가 어떤 것이 있었고 이런 분야의 개성 한옥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연구하겠다 하는 그래서 뭐 아주 긴 논문은 아니에요. 두꺼운 논문은 아니고 석사 논문이나 뭐 보통 학술지에 이제 학회에 발표하는 논문들이 많죠. 그래서 크게 뭐 부담 가지고 읽을 것도 아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뭐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본인이 찾고자 하는 어떤 주제가 도시에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그동안 검색, 이미지 검색, 구글 그냥 일반 검색 혹은 문학 작품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은영 선생님의 어떤 그 저작도 그런 것이라서 꼭 한번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박완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는 거죠. 7살 때 서울로 이주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놀랬던 게 박완서 소설가는 개성에 대해서 늘 이야기는 하시지만 7살 때 서울로 이주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개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억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 이렇게 도시를 읽는데 이렇게 소설가의 작품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도시 한옥은 무엇인가도 또 이제 읽어보는 거죠.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도시 한옥에 대해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보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뻗어가는 건지 한옥 보존지구에 관련된 어떤 문서를 찾아서 거기에서 도시 한옥의 정의를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1920년부터 어느 시기에 서울대구 전주 도시지역의 집장수들에 의해 건설된 한옥이다. 대형 필조, 중심의 필조를 잘라서 거기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지었다. 보문동이나 전주의 교동과 같이 대표적이다. 그런 지역이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래? 보문동에 있다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보문동을 검색해 보는 거야. 그럼 보문동을 이제 검색해서 도시 한옥을 검색어로 구글 검색어로 큰 따옴표로는 어떤 플러스 기호를 붙이던 해서 넣다 보면은 거기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검색어를 잘 넣어서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와 이런 빗살무늬 한옥이 이렇게 타이틀을 지어서 이분은 이제 김남기 선생님인데 그래서 그런 걸로 또 검색을 해보면 서울 역사 아카이브라고 해서 각 도시마다 충실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공공 데이터들이 많아서 이렇게 공개가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역사 아카이브 서울에 관한 사항이라면 서울 역사 아카이브의 도면이나 논문이나 사진
그다음에 시정 자료, 동영상 당시의 어떤 공적인 어떤 보도를 통해서 보도를 위해서 만들었던 동영상 같은 것도 있고요. 네이버의 지도를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보문동을 쳐서 이제 보문동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도시 조직에서 네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그 집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골목을 낸다든가 중간을 갖다 이렇게 잘라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형, 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필지를 합치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반복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그것이 도시 형태 혹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도시 한옥의 하나하나의 어떤 형태들을 다시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것이 건축 유형으로 이름지어지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축 쪽에서는 도시 쪽에서는 urban fabric이라고 해서 도시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이제 사이트를 소개하면 국토정보맵 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지도를 제공을 합니다. 지도와 함께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그것을 시대별로 보시는 것처럼 쭉 이제 찍은 기록 이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을 열람할 수가 있어요. 1947년, 72년, 73년, 74년 쭉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영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의를 하면은 그 지역의 사진들을 항공 사진들을 찍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열람과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옛 지도, 옛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사실 툴은 비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서로가 공개를 하고 서로가 공유를 해서 이런 방법들은 공유를 해서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서로가 연구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늘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료를 조사하고 한다면은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서 이 정도는 사실은 전문가들은 이 정도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또 다른 논문을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죠. 이런 보문동에 관련된 것을 아우리게 다시 도시 한옥 보문동이라고 이제 해서 조성 시기별 도시 구조에 관한 연구. 도시 구조는 urban structure라고 할 수 있지만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 구조는 결국 urban fabric, 도시 조직입니다. 약간 섬유 조직 같이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도시 쪽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응용해서 썼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골목 같은 것들. 그리고 시기별로 어떻게 지어졌으면 그게 다르며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주택은 건축 유형에 대한 얘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은 아무래도 유럽에서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도시 형태 이 책이 Urban Form이라는 이름으로 영어로도 Form Urban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은 이제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지금 절판됐죠. 절판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도시 유형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 가구라고 흔히 번역을 하는데 블럭에 대해서 얼번 블럭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은 이 책은 프랑스에서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요, 최유종 교수의 번역으로 소개가 되어서 저는 상당히 기뻐요. 이런 책들이 한국에 번역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 세계적으로 건축학과에서 쓰는 교과서가 유명한 저서가 우리 한국에 번역되는 게 40년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60년대 책들이 2000년대 초반에 번역이 되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저서 같은 것들이 번역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V월드라는 사이트에서 건축물 연령 공간 정보라는 것을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건축물 개별적으로 조금 전까지는 어떤 도시 조직에 대한 얘기였다면은 개별 건축물의 준공 연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방법이라 어떤 툴이 되겠죠. 도구가 되겠죠. 소재가 되겠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인하대학교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학교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지도를 봤을 때 이 지역이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만나는 이쪽 부분은 상업화가 많이 되었어요. 이쪽 지역은 오른쪽 지역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북쪽 지역의 짧은 면으로 만나는 이 지역은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색깔별로 보면은 30년 이상 되었다, 뭐 20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의 개별 건물에 대해서도 허가 사용일자, 규모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색깔을 봤을 때 어느 부분들이 좀 오래되었구나, 파악이 안 되고 있구나, 혹은 새롭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색깔이 지금 요 건물과 이 지금 사각형 틀이 오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출할 수 있어서 어느 건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하나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 서울 지역이라면은 한편 또 이렇게 서울 건축 건물 나이 지도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사이트를 이용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 사이트는 누군가 개인이 이것을 이제 원본 데이터 V월드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시각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시면 1930년도에 건물들을 보여주는데 강남에도 30년대 건물이 지금 보이죠. 보시면은 신도시인 줄 알았는데 강남에도 1930년도에 건물로 기록된 그런 건물들이 남아 있더라. 뭐 당연히 강북에는 많죠. 지금 이제 이 색깔이 이제 여기 지금 방금 보였죠. 연두색, 겨자색, 녹두색.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살고 있고 사무실이 있는 성수동 주변의 지금 이런 건물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이런 조금 전에 V월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어떤 지역을 지나가거나 혹은 내가 연구하는 지역의 곳들의 제가 다니는 성당인데요. 성당도 1940년대, 50년대 여기가 이제 성수 성당인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그걸 이용해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심지어 예를 들어 답사 코스를 짠다든가 60년대 어떤 테마로 해서 60년대 건물들만 이렇게 쭉 이제 나열해서 답사를 할 수 있는 코스를 짠다든가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내가 그 시대에 지어진 건물을 좀 봐서 예를 들어 벽돌을 어떻게 쌓았는지 인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당시에 주택의 형태가 어떻게 평면 구성을 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탐정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토지음도 역시나 이제 프로세계에서 쓰는 사이트이긴 한데 이건 뭐 사실 회원가입 같은 것들도 필요 없고 용도 지역을 파악하고 지적 편집 같은 것을 지적도를 파악하는데 지적도를 최종 지적도를 신청해서 받기 전까지는 중간 정도의 단계에서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소를 입력을 할 때 지도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할 수 있고 왼쪽의 메뉴에서 그 땅에 관련된 하나의 필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용인시 모릅니다. 저 그냥 아무거나 누른 거예요. 거기에 어떤 지금 여기 이제 곡선이 있고 여기 색깔로 구분하고 여기 필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계획 도로 같은 것들도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학교가 있으면 학교 주변에 이제 뭐 무슨 지역들 정화 지역 뭐 그런 거 있잖아. 보호 지역 뭐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죠.
절대 정화 지역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보면은 연대도 표시를 하고 있고 있어서 이것을 꼭 부동산 실무 혹은 건축 실무에서뿐만이 아니고 학술적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다.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필지의 변화를 연구를 하는 어떤 사베리오 모라토리의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든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으로 API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요즘 공공 데이터를 이런 API로 많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GIS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로 좀 더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API로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기에는 지금 보면은 공시지가 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을 지금 다 보여드렸죠, 그죠? 그리고 가장 쉽게는 사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땅을 그렇게 사고 팔고 시행사조차도 이런 것을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어쨌든 보시면은 네이버에 지적 편집도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 지적 편집도 기능을 여기에 이제 이건 PC 화면이지만 모바일 버전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이 색깔은 네이버가 그냥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전체 이 분야에서는 다 이 색깔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빨간색은 상업입니다. 녹색은 당연히 녹지고요. 중간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주거 지역인데 노란색, 하늘색은 이제 공업이고요. 푸른 색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위성 지도와 겹쳐 본다든가 일반 지도 혹은 지형 지도와 겹쳐 본다든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본으로 보시고 어떠한 사건 예를 들어 필지 건물이 아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83년부터 60년까지의 자료들이라면 쉽게 말해서 광복 전이라면은 대한뉴스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이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좋아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당시의 신문 회사들이 신문사들이 편했던 만들었던 기사들을 스캔을 해서 여기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뚝도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하고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고 과거 순으로 아마 제가 이것을 검색을 했을 거예요. 과거 순으로. 그러다 보면 정확도 순이었나? 그럼 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있었던 옛날 기사를 읽고 원문을 제가 클릭을 방금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매일신보에 22년 5월 2일 날 뚝도라는 기사가 어떻게 들어간 그 기사가 여기에 있다 이거죠. 이 사이트의 단점이라면 이 한문이 섞였고 언문이 있는 옛날에는 언문이라고 했던 것을 그리고 단어에 읽는 방법이나 단어 자체도 좀 많이 다르죠. 그런 것들을 지금 쓰는 한글로 그냥 지금 쓰는 게 아니고 한글로도 이제 번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한자를 옆에 이제 텍스트 버전이 없다는 게 이게 흠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한글로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흠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직접 다 읽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정도라도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고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20년대부터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주로 이제 광복 이후는 네이버가 좋은데 네이버는 예를 들어 경인고속도로라고 제가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고요. 여기에 이제 과거 순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39년부터 이제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기사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네이버의 흠은 검색의 결과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경인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인고속도로라고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잘 판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본 기능이 있고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는 텍스트 보기와 스크랩하기 같은 기능이 있어서 스크랩하기는 아마 대한민국 뉴스 라이브러리에도 마찬가지 있을 건데
특히 이제 신문의 텍스트 보기를 하면은 누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단지 흠은 또 역시나 단점은 선택이 불가능해요. 이것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원문 보기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검색할 수 있고, 한자 거기서 한자 사전을 누르면 네이버는 자기들 한자 사전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도시를 읽는 분석하고 도시 읽기란 것이 결국은 도시를 분석하는 것인데, 한국의 고지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또 재밌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뭐 흔히 알고 있는 대동여제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도가 1910년도 10년대의 지도, 1960년대에 포항과 구룡포 일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 곳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아마 보안상의 이유로 아마 그때 당시에 뭐 없앴거나 뭐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대별로 해서 지도 보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고해상도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연구에 이게 이제 도움이 되죠. 그래서 30년대에 있었던 시설을 찾는다든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혹은 내가 연구하는 대상의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연도별로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낸 어떤 찾아낸 자료들을 제가 이용하는 뭐 형태가 여러 가지로 형태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00 뭐 언제였죠 이게 했던 전시인데요. 그죠? 19년이네요. 19년 11월에 했던 전시인데, 거기에서 신문 기사나 그때 당시 있었던 일들을 이용해서 연표를 만들고 항공사진을 연대별로 이렇게 그 지역에, 여긴 장위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뭐 다른 지도를 겹쳐서 제가 뭐 표시를 한다든가 인터뷰를 한 것으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 어떤 공모전에서 여긴 여주시의 공모전이었는데요.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지도에 어떤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것을 소개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답사를 제가 이제 기획 장위동인데 건물 나이 지도 같은 중공 연도를 가지고 제가 이제 A, B, C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묶어서 연도별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만들어낸 적도 있었고, 그때 이제 강연을 하면서 김중업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건축가 60년대 70년대 우리의 삶 지금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강의록을 이미지와 강의 녹취록이 이제 거기에 출판 결과물로 연구 결과물로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에 대한 어떤 학술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소설 같은 것들도 있고,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시를 읽고 연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역시나 또 신망리라는 곳에서 수행했던 구호주택 관련된 연구를 결과물로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저도 이제 진나래 작가 작업에 제가 참여해서 이렇게 연표를 스케일별로 지역 전체 큰 이야기에서부터 동네까지 내려가는 어떤 역사를 신문에서 찾아내서 연표를 만들고 그렇게 작업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수동에서 답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 답사에 관련된 것들을 키워드를 뽑아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런 뭐 나이 지도나 뭐 온갖 것들을 자료를 조사해서 하나의 루트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성북동도 제가 성수동과 함께 성북동도 그런 식으로 답사를 코스를 만들어서 답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답사 내용에서 이제 답사 중에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답사 참여자들에게 소개도 하고, 뭐 그렇게 도시 읽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보시죠. 성북동에 제가 이렇게 연표를 만들고
연패 작업은 정말 기본적인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연패는 꼭 작업하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표 작업, 신문기사, 그리고 건물 나이지도, 용도 지역의 구분 같은 것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AI를 활용을 하죠. 지금 보시면 제미나이에 똑같은 질문을 넣어서 제미나이와 클로드에 일단 먼저 두 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제미나이의 특성은 약간 일반적이고 넓은 이야기, 처음에 아이디어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을 때 뭔가 이렇게 찾을 때 아이디어를 조금씩 좁혀 나갈 때 좋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는 저는 그런 식으로 써요. 처음에 나 뭐 해? 뭐 예를 들어 나 오늘 뭐 먹어야 돼? 이 어떤 골목에 갔어. 면목로를 갔어. 면목로, 야 이거 길다. 이면도로 중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긴 이면도로를 찾아줘. 제미나이한테 묻습니다. 그럼 제미나이가 이제 뭔가 대답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미나이에서 이제 점점점 이제 좁혀가는 거예요. 아니 2차로로 한정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제미나이가 또 2차로로 한정을 하면서, 근데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만들어냈던 선행했던 어떤 질문에 대한 거기에서 좀 갇혀 있는 느낌이 있죠. 그거 여러분들 AI 써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위에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어떤 순서나 어떤 낱말에 제미나이는 좀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따른다든가 제가 말했던 거에 그것의 어떤 순서, 그리고 그 제가 던져준 어떤 미끼를 그냥 물고 막 놓질 않는 거죠. 그렇다면 클로드는 어떠냐? 클로드는 조금 더 자기의 어떤 솔루션을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얘기에 건축가로서 주목할 설계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상부 공간 재원 조달 문제를 얘가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찾아내서 얘기를 해줍니다. 국토부는 뭐 부담하고 지자체가 얼마를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제미나이는 그런 얘기는 해주진 않아요. 제미나이는 제가 얘기한 질문 요구한 것만 답해줍니다. 근데 클로드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요. 그러면은 요즘은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은 노트북 LM입니다. 노트북 LM에는 소스를 제가 어느 정도 제미나이와 클로드를 통해서 만들어낸 소스를 제미나이에서 틀을 만들고 클로드에서 제가 뭔가를 정리를 했다면 그것을 여기에 소스에 넣고 얘가 그 소스에 있는 내용들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깊이가 있겠죠. 제미나이는 넓게 벌립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넓게 벌려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클로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노트북 LM은 그 폭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야, 너 여기서 놀아.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만 가지고 만들어봐. 이렇게 제가 도시를 읽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법을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즐기시죠.